여러분은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채찍에 맞아가며 무거운 돌을 옮기던 수많은 노예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거대한 무덤을 쌓아 올리던 이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믿어왔던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미스터리한 건축물로 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진짜 건설 주역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통념의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내고 역사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피라미드 건설 현장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광활한 사막 위로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헐벗은 채로 거대한 돌덩이를 밧줄로 힘겹게 끌고 있죠. 그들의 등에는 감독관이 휘두른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사막의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지쳐 쓰러진 사람이 가차없이 내버려지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 돌을 옮기는 비인간적인 장면이 끝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소설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매우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할리우드의 대작 영화들은 이러한 장면을 스펙터클하게 연출하며 피라미드 건설은 곧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식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건축물의 웅장함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거대한 희생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더해지면서 이 가설은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죠. 하지만 고고학의 눈으로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다시 바라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수십만 명의 노예가 수십 년에 걸쳐 강제 동원되었다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노예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거대한 수용소나 감옥시설의 유적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했을 법한 족쇄나 고문 도구 같은 유물들도 출토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기자 피라미드 인근의 발굴 작업에서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증거를 거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견되는 유물들은 우리가 가졌던 통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조심스럽게 유물을 꺼내는 고고학자의 붓끝은 채찍과 쇠사슬이 아닌 잘 만들어진 빵틀과 맥주 항아리 조각들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 노동이라는 거대한 통념은 명확한 물증 없이 그저 극적인 상상력에 기댄 신기루는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의문의 실마리는 1990년대 고고학자 마크 레너와 자이 하와스가 이끄는 발굴팀에 의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자 고원 남쪽에서 거대한 유적 단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은 노예 수용소가 아니라 잘 계획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이트 엘구라브, 즉 까마귀의 벽이라 불리는 이 유적지는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이 살았던 거대한 마을이었죠. 발굴된 마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회랑식 건물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였고 그 주변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빵집과 생선 가공시설, 심지어 맥주를 양조하던 곳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수많은 동물뼈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노예에게 주어지는 식단이 아니었죠. 오히려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동원된 인력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잘 정돈된 주거지에서 아침을 맞이한 인부들이 갓 구운 빵과 영양가 높은 맥주로 식사를 하고 작업장으로 향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비참한 노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식량 배급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발굴된 파피루스 기록과 유적지의 구조를 통해 추정해보면 이곳에는 거대한 중앙식량 배급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식량을 던져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필요한 충분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매우 정교한 인력 관리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각 작업팀의 반장들이 배급소로 와서 그날 필요한 양의 곡물과 빵, 맥주, 그리고 생선을 타갔을 겁니다. 서기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각 팀의 배급량을 꼼꼼히 기록했고 창고지기들은 거대한 저장고에서 정확한 양의 식량을 꺼내주었죠. 심지어 이곳에서 발견된 맥주 항아리들은 단순한 음료 용기를 넘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던 일종의 급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화폐처럼 통용되기도 했거든요. 수천 명의 인부들이 줄지어 서서 자신의 몫으로 배급된 따뜻한 빵과 시원한 맥주를 받아들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강압과 착취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거대한 공동체의 일상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을에 의료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라미드 건설 현장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돌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다치거나 돌을 깎는 과정에서 파편이 튀어 부상을 입는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만약 이들이 정말 노예였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버려지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부들의 묘지에서 발굴된 유골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팔이나 다리뼈가 부러졌다가 완벽하게 치유된 흔적이 있는 유골들이 다수 발견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뇌수술의 흔적이 보이는 두개골이나 팔을 절단한 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골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이들의 골절을 진단하고 깁스를 해서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돌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인적 자산이었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던 것이죠. 의료시설에서 부상당한 동료의 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주는 고대 의사의 모습은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우리가 몰랐던 인간적인 온기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됩니다. 노예들은 죽으면 이름 없이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파라오의 무덤 바로 옆 명예로운 자리에 정식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진흙 벽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고 일부 무덤에서는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빵과 맥주, 그리고 생전에 사용하던 도구들이 부장품으로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무덤의 벽에는 그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위대한 피라미드의 건설을 도운 친구와 같은 자부심 넘치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파라오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국가의 큰 공헌을 한 인물로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만든 위대한 건축물 곁에 묻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잘 안치된 무덤 속에서 수천 년의 잠을 자고 있는 인부의 유골과 그 곁에 놓인 소박한 부장품들은 채찍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노예가 아니었다고 해서 피라미드 건설이 쉽고 편안한 일이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하고 위험했습니다. 아스완의 채석장에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부터가 엄청난 고역이었죠. 인부들은 단단한 암석에 나무 세기를 받고 물을 부어 팽창하는 힘으로 바위를 쪼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음과 돌가루, 그리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바위의 위협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근육은 끊어질 듯한 고통을 호소했을 겁니다. 그렇게 잘라낸 수십 톤짜리 돌덩이를 나일강까지 옮기고 배에 실어 기자까지 운반하는 과정 역시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오직 밧줄과 지렛대, 그리고 자신들의 근력에만 의지하여 이 거대한 무게를 통제해야 했으니까요.
한순간의 실수는 곧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피라미드 측면을 따라 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경사로 위로 인부들은 나무 썰매에 실린 돌을 쉴 새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령을 외쳐야만 돌은 조금씩 위로 움직였습니다. 경사로 바닥에 물을 뿌려 마찰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노동의 고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뜨거운 햇볕 아래 온종일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은 그들의 뼈와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실제로 인부들의 유골에서는 극심한 육체 노동의 흔적인 척추 변형이나 관절염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부러진 뼈는 의술로 붙일 수 있었지만 평생에 걸쳐 몸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존중받는 기술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불멸의 건축물을 쌓아올린 위대한 노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쏟아지는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 협동을 위해 외치는 우렁찬 함성 소리가 뒤섞인 작업 현장은 그 자체로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혹독한 노동을 자발적으로 감수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식량과 거처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헌신입니다. 그 해답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깊은 신앙심과 내세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신, 즉 신왕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은 뒤 무사히 사후 세계로 가서 신들과 합류해야만 이집트 땅의 풍요와 질서, 즉 마아트가 유지된다고 굳게 믿었죠. 따라서 파라오의 영원한 집인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단순히 왕의 무덤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안녕과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거룩한 노동이었던 겁니다. 인부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곧 신을 섬기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벽을 가득 채운 화려한 벽화와 상형문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파라오,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떠나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며 인부들은 자신들의 땀방울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닌 신성한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동기부여는 강제적인 채찍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신성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는 발굴된 유적 곳곳에서 발견되는 낙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작업팀들은 멘카울의 파라오 이름의 술고래들, 위대한 자의 친구들과 같은 익살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별명으로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보여주는 증거죠. 고된 노동이 끝난 저녁, 그들은 함께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자신들이 쌓아올린 피라미드가 점점 하늘을 향해 높아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항상 자부심과 기쁨으로만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갖는 위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극한의 노동을 견뎌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낸 위대한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채찍에 시달리던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아프면 치료를 받으며 죽어서는 명예롭게 묻힐 권리가 있었던 전문 기술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고 무엇보다도 파라오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강력한 자부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거대한 피라미드는 과연 누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채찍에 시달리던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아프면 치료를 받으며 죽어서는 명예롭게 묻힐 권리가 있었던 전문 기술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고, 무엇보다도 파라오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강력한 자부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낸 위대한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대역사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화강암 덮개돌이 제자리에 놓이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순백의 석회암 외장 마감이 끝나는 순간 기자 고원에는 어떤 공기가 흘렀을까요? 아마도 모든 작업이 멈춘 그 순간 잠시 동안은 깊은 정적만이 흘렀을 겁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손에 든 망치와 끌을 내려놓고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산을 바라보았겠죠.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완벽한 삼각형의 꼭대기부터 광활한 대지에 뿌리내린 단단한 기반까지 그들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자신들의 청춘과 땀, 그리고 때로는 동료의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환호성은 곧 거대한 함성이 되어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강제 노동의 끝을 알리는 해방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함께 이뤄낸 공동체의 순수한 기쁨과 자부심이 폭발하는 소리였죠. 완성된 피라미드는 단순히 한 명의 파라오를 위한 거대한 무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라는 문명이 가진 모든 역량의 총집합체이자 그들의 세계관을 구현한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기하학적 구조는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를 지상에 실현한 것이었고,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개의 면은 그들이 가진 천문학 지식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운반해온 거대한 돌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쌓아 올린 기술력은 이집트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국가였는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나일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의 농부부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서기, 현장을 지휘하는 감독관, 그리고 돌을 깎고 다듬는 석공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톱니바퀴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피라미드는 바로 그 찬란한 문명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비가 된 것이죠.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고 역사는 수많은 것을 잊게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둘러싼 세상은 수없이 변했습니다. 위대했던 이집트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은 신화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눈부시게 감싸던 순백의 외장재는 대부분 벗겨져 나가 다른 건축물에 사용되었고 이제는 거친 속살을 드러낸 채 수천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그 자체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그 앞을 지나갔고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들이 그 위용에 감탄했으며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 그림자 아래에서 진을 쳤습니다. 수많은 정복자와 여행가, 그리고 학자들이 이 거대한 건축물 앞에서 경외감과 함께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토록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말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동안 피라미드가 들이우는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해시계처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묵묵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고대의 경이 앞에 서기 위해 이집트로 향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를 올려다보며 그 압도적인 규모의 할 말을 잃곤 하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피라미드 표면을 만져보고 연인들은 그 영원함의 상징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며 역사가들은 수천 년 전의 기술자들이 남긴 흔적을 찾으며 감상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돌덩이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이름 없는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쌓아올린 절망의 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갓 구운 빵과 맥주를 나누며 하루의 고된 노동을 격려하던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러진 동료의 팔을 정성껏 치료해주던 의사의 손길과 자신들의 작업팀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치던 노동자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고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요? 역사에 묻혀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아준 것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피라미드 건설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노동이 갖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혹은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돌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성한 왕을 영원으로 인도하며 국가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더 큰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자부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건축가들이었고 자신들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장인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들의 이름 몇몇을 무덤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이름 없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한 유산인 피라미드는 그 이름 없는 수만 명의 헌신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 한 사람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집트인들의 꿈과 땀이 결정화된 인류 공동의 자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과업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역사의 비밀을 탐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식을 뒤흔드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